최근 우리 증시는 말 그대로 거대한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듯한 모습입니다. 하루 만에 급락과 반등을 반복하며 투자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고 있죠. 시장의 변동성은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지수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요동칩니다. 투자자들은 매일 아침 공포 섞인 눈으로 차트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안정세를 찾는 듯 하다가도 다시 쏟아지는 매물에 시장은 하락세를 탑니다. 이례적인 장세에 베테랑 투자자들조차 향후 전망을 내놓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포 속에서도 누군가는 위험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변동성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죠. 증시가 급락하자 오히려 대출 창구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놀랍게도 이달 들어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1.7조 원이나 늘었죠. 코스피가 무려 6%나 폭락했던 지난 9일의 대출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장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해 돈을 빌린 겁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끝까지 채우는 이들도 많죠. 대출 신청이 폭주하며 은행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릴 정도의 상황입니다. 과거와 달리 폭락을 즐기는 듯한 개미들의 행보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사겠다는 열기가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기가 수익으로 돌아올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무려 41조 원에 육박하며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월말 기준을 통틀어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수치입니다. 시장의 불안함이 커질수록 대출 잔액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기현상이죠. 한동안 진정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이 다시 폭발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선호됩니다. 급등하는 대출 수요에 은행 관계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이 거대한 자금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국민들의 가계 부채 리스크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경고음이 들려옵니다. 사상 최대 수준의 비투 규모는 시장의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가 5% 이상 무너진 날마다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급증했습니다. 가격이 쌀 때 사야 한다는 이른바 줍줍 문화가 대출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락장을 돈 벌 기회로 보는 인식이 강합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저점을 잡으려는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바닥인 줄 알았던 지수가 더 지하실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죠. 무리한 추격 매수는 결국 더 큰 손실을 부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확신에 찬 투자는 때론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가 매수라는 명분 아래 가려진 투기적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기회일지 재앙일지는 오직 시간만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대출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은행 예금에 묶여있던 돈들도 사라졌습니다. 5대 은행의 요구 불예금 잔액은 이달에만 12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언제든 투입할 수 있는 대기 자금들이 대거 주식 시장으로 이동한 거죠. 심지어 만기가 남은 정기 예금까지 깨면서 투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상 연초에는 상여금으로 예금이 늘어나지만 올해는 정반대입니다. 예금 이자 몇 %보다 주식 수익률이 더 달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갑작스러운 자금 이탈에 당황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한 곳으로 쏠리며 금융 생태계가 요동치고 있죠. 예금 통장은 비어가고 주식 계좌의 숫자에만 전 국민의 눈이 쏠려 있습니다. 잇따른 자금 이탈에 비상이 걸린 은행들은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습니다. 예금 금리를 줄줄이 올리며 빠져나가는 고객들의 발길을 잡으려 하죠. 일부 은행에서는 자취를 감췄던 3%대 금리 상품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주식 기대 수익률을 꺾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고객들의 문의 전화는 예금 가입보다 대출 한도 조회에 쏠려 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들은 예금 해지를 막기 위해 설득에 총력을 다합니다. 자금 유치를 위한 은행 간의 금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시중 자금이 은행에서 증시로 옮겨가는 머니무브 현상이 뚜렷합니다. 은행의 금리 카드가 과연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매달 10일 전후는 대부분 직장인의 급여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잠시나마 대출 잔액이 줄고 예금이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돈이 통장에 머무는 시간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월급이 들어오기 무섭게 다시 주식 계좌로 이체되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라는 말이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현실이 됐죠. 생활비 까지 아껴가며 한 주라도 더 사려는 열풍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저축보다는 투자가 생존 전략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급여조차 남지 않는 통장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취약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사라지는 월급,
여러분의 통장은 안전한가요? 문제는 B투족들을 압박하는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5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상단은 5% 중반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월 초와 비교하면 금리 하단조차 상당히 높아진 상태죠.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쳐 시장 금리는 더욱 요동치고 있습니다. 증시 반등이 늦어질수록 투자자들이 감당해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수익은커녕 원금의 이자까지 떼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려됩니다. 은행채 금리가 오르며 대출금리 추가 인상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의 기억에 머물러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일격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부담은 결국 강제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무리한 B2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일수록 예측보다는 대응과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빚을 내는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결코 이기기 어렵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대출금에는 없기 때문이죠. 지금 필요한 것은 대박을 노리는 욕심보다 자산을 지키는 방어 기제입니다. 분산 투자와 철저한 현금 비중 유치만이 최악의 상황을 막아줍니다. 시장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투자는 내 삶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빛납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